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수 속에서 1935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속에 532포인트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IM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양태준 대리님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중인데요. 특히 현대기아차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실적 부진에 엔화학세까지 재개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라든지 외국인의 매도세로 그동안 주가에 좀 급등락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또한 임금 확대 소송도 있고요. 또한 또 한전부지 매입도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좀 견인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성장성은 갈수록 좀 둔화되고 주가 역시 상승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개별 기업의 배당 이슈가 이제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상승에 이제 가장 이제 큰 부분은 최근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 정책을 준비를 하여서 상승을 이끌었던 것만큼 현대차의 상승도 그러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모습이 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주가라든지 기관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현대차를 좀 강하게 이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래도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정도에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은 그동안에 강한 하락을 보여주었던,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라든지 LG이노텍 같이 가장 낙폭된 종목들이 상승에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좀 종목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우선 가장 큰 팩트로 본다면은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은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들 쪽 수급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관들 수급 중에서도 이제 좀 몰리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따져본다면은 대형주를 좀 중심으로 좀 기관들의 매집이 좀 몰리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운수 장비 쪽으로 자금이 거의 한 70-80%는 이제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 이제 이렇게 좀 기관들 자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되는 종목보다는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업이라든지 운수 장비, 철강, 화학 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이 이제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여의도지점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 환율 1087원 30전으로 오늘 역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4만 70편이 상승한 1087원 3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96원 80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1,085원 60전까지 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88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글로벌 달러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최근엔 차익 실현 조정을 마치고 다시 강세를 재개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아시아장 오후부터였는데요. 미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엔은 전 고점인 114.21엔을 상향 돌파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달러화는 나머지 상대 통화들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민간 부분 고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했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지난 새벽 여교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93원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이 개장된 이후 환율은 주로 1,080원대 후반대에서 움직였습니다만 달러엔이 상승하면서 달러원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당국 관계자가 달러원 환율과 다른 주요 통화와의 괴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은 1,096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후 달러엔 환율이 반락하면서 달러원 역시 동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달러원의 연중 최고점은 종가 기준으로는 1,084원 50전이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1,089원 90전입니다. 오늘은 달러원인 장중에는 연 고점을 갱신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만약 오늘 1,090원 아래에서 마감한다면 상승세가 당분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1,090원대에 안착하는 것은 달러엔의 상승 여력을 고려해 볼 때 시간 문제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이후 환율이 최소한 1,092원 또는 그 이상에서 장을 마감하는 상황이 올 경우 서울 외환시장은 보다 장기적인 환율 상승세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90원이 안정적으로 돌파될 경우 이는 올해의 최고점으로부터 80원 이상을 하락한 이후 이 추세가 뒤바뀌는 것이고요. 이때의 상승 압력을 고려해 볼 때 기술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최고 목표 레벨은 최소한 1,171원 40전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달러 원의 1,170원대 상승 가능성이 다소 과하다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달러 엔이 시장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는 115엔대를 넘어서서 120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고려해보면 펀더멘탈상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만 서비스업 지표 내의 세부 항목인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후강통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관련 수요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내용을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후강통 시행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특징 업종과 이슈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오늘 한국 지수는 좀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우선 그 해외 지수 쪽을 보면 홍콩 H 지수와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0.5%대의 하락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H 쪽도 보면 좀 박스권 내에서 좀 하단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상해 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올 하반기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
우리나라 치면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IT나 소프트웨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인터넷 IT 업종들 주요 종목을 보면요, 우선은 텐센트 홀딩스는 뭐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4.8%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이나 소프트도 1%대의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해홀딩스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상해 쪽이 있고 홍콩 시장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 또 유안타 HTS에서는 지금 각 시장별로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는 화면은 인터넷 소프트웨어에서도 상해 시장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상해 보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4.6%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외에도 뭐 동영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같았을 때는 인터넷 IT나 소프트웨어 규모 있는 기업은 몇 군데 없죠. 다음 같은 데나 네이버 그 정도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강한 종목들로는, 중국 쪽에 아무래도 공산당 체제에 있기 때문에 방산, 그러니까 국방이라든지 방산 쪽이 상당히 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 우주항공 국방 업종을 좀 보면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중국 항공기술과 중국 항공업 국제라는 종목이 있는데, 종목이 5%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해 쪽을 보면 좀 약세 움직임입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해 시장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이 좋아야 투자를 해도 좀 중국 전망이 긍정적이어야 우리가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중국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은 빅트렌드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해외 쪽, 미국이라든지 유럽 아니면 동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고요. 내수 쪽을 살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강력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리커창 총리와 모두 다 대동소이하게 한 가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내수 부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중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한 13.6억 명의 그런 인구와, 두 번째는 연평균 소득이 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700만 원 선의 연봉이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앞으로 이제 막 용트림하는 용의 한 마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주식시장을 보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2007년도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난 시장인데도 지금 두 번째로 크죠.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와 지금의 중국 시장의 기업들의 이익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까지가 아직도 3배 정도가 남아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 증시 개방을 거의 안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몇 프로도 한 자릿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후강통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뭐 성강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을 열릴 때 외국인들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를 거 아니냐, 후강통이 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큰 종목들을 매매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로 큰 장이 왔을 때 대형주가 올랐는데 주로 매매했던 거는 중소형 아니면 테마 그런 종목이었죠. 하루에 10% 안 움직이면 간지러운 그런 종목들 밖에는 매매를 안 했는데, 중국이 딱 우리나라 2000년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소위 잡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PR이 뭐 50배, 100배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큰 종목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황통을 앞서서는 각 업종별 1위 업종들을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수혜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공산당 체제에 있는 수혜주, 방산주라든지 농업, IT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는 좀 텐센트 홀딩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와 그 다음에 컴투스를 합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인터넷 이용자 수가 5억 9천만 명입니다. 유럽연합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수가 지금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던 그런 후진국의 중국이 아니라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 그런 중국이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5억 9천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의 10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인터넷 시장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1년 말 기준으로 38%의 인터넷 보급률이기 때문에 지금 같았을 때는 거의 한 50%의 그런 보급률 이상이 돼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1위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100대 중에서 26대가 중국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그런 플랫폼의 시장은 네이버의 수배가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공용 기업들이 바로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텐센트 홀딩스일 텐데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걸로 자명하고요. 그런 회사들의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요. 텐센트 홀딩스의 경우는 먼저 그 PC에 있는 메신저가 1위 업체고요. 모바일 메신저,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PC 메신저 같은 경우는 8억 명,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는 4억 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중국판 페이스북인 퀴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혹시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 회사에서 만든 텐센트 홀딩스의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게 좀 약간 놀라신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것이 텐센트의 기술력과 게임의 개발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막 용트림을 하고 있는 IT 업종의 1위 기업인 텐센트 홀딩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관심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정유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제 소개해 주셨던 SCD와 한전산업, 영풍정밀과 삼보모터스까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SCD입니다. 지금 그 SCD 하면 그 일본에서 인수를 한 그런 냉장고 관련 부품재를 만들고 있고요. 여러 번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었고 지금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요. 주가는 근데 바닥입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답 없습니다. 매수가 답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고요. 자, 다음 종목이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6,700원 전후로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눌림목에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의 매수 기회는 있었는데 주가 자체가 워낙 좀 탄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기가 메인 동시에 두 쪽에서 좀 받쳐주고 있고요. 그런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서는 공공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좀 인상하는 그런 추세라서 서민들은 좀 죽겠지만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점은 영풍정밀인데 고려아연 지분 가치가 최근에 다시 한번 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적 자체는 그 주가 자체는 주봉, 월봉 같은 걸 좀 봐도 역사적인 바닥권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 좀 재미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을 좀 마지노선을 잡으시고 이탈만 않는다면 그래도 10,000원대는 그래도 회복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점은 삼보모터스인데 최근에 대주주 지분 매입도 있었고 근데 오늘 주가는 또 떨어지고 있네요. 또 말도 안 되게 9.8%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뭐 비이성적으로, 예, 주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뭐 수급 조금만 안 받쳐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 한 달간 올려놨던 거, 예, 이틀 만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예, 지금 가장 싸다는 거고, 예, 주가는, 예, 주식이라는 것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역사는 뭐 쌀 때라니까, 예, 관심 갖고, 뭐, 놀랄 필요 없습니다. 실적 받쳐주는 거 결국에 제 자리에, 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종목들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주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오늘 공략주 첫 번째는 NX입니다. NX.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주가는 그때 괜찮았었습니다. 2,000원대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지금 1,600원대, 1,600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NX 하면 한샘이어서 주방가구, 예, 쪽에서 이익권 업체고요. 예, 그리고 작년 턴어라운드로 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이제, 판매 라인이, 예, 좀 다변화가 됐고요. 온라인 및 그런 홈쇼핑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기존에는 그런 건설사라든가, 대량 벌크, 예, 그런 좀 단가가 좀 낮은 것들을 주로 이렇게 영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B2C로 좀 바꾼 거죠. 예, 직접 개인들의 어떤 맞춤형 제품에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면서, 그 수익성 개선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생산 규모 라인은 좀 구축을 한 상태고, 대부분 그 NX 제품은 국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 이미지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매수하신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흐름 좀 나올 것으로, 예, 기대가, 예,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예, 썬데이토즈입니다. 썬데이토즈. 예, 썬데이토즈는 애니팡하고 애니팡 4천성, 애니팡 4천성, 애니팡 2, 매년 공전의 어떤 히트작을, 예,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팡 시리즈는 아줌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좀 즐기고 있고요. 이미 국민 게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급증한 어떤 매출 및 순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스마트폰 게임 관련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 구간입니다. 오히려 PR이 10배가 안 될 정도, 제조업보다 더 싸다는 건 이건 좀, 예,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올 2월 이후에 외국인 비중이 동종을 보면 3%대에서 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좀 이 종목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트렌드에 없어지는 게임이 아니라 지금까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7,000원대에서는 충분히, 예, 매수해볼 만하고요. 동종을 보시면, 121선을 크게 하회했던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하회한다 하더라도 좀 짧은 기간, 하회한다면 다시, 예, 반등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전고점 23,000원대 잡고 지금 충분히, 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쪽은 KINX입니다. 인터넷 트래픽 관련 그런 솔루션, 예, 업체고요. 카카오톡의 어떤 서버 관리를 하는 업체로 굉장히 좀 유명한, 예, 기업입니다. 가비아가 또, 예, 동사의 최대 주주로서 가비아의 어떤 인터넷 사업부와 그런 시너지 효과도, 예, 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매년 이 동종목 그 실적 보면 15%가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불구하고, 지금은 또, 예,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실적, 주가 자체는 역사적인 또 바닥권에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이 지금 한둘이 아니겠지만, 동종목도 그런 매출이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거 대비 인터넷 트래픽은 향후 한 몇십 년 동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예, 바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목표는, 이건 최소한 15,000원 이상은, 예, 가야, 예,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얼마 전에 한번, 이 종목도,
예, 들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빠졌죠. 뭐 빠진 이유를 보면 엔저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예, 그 낙폭 과대가 심했었는데 뭐 결국 또 실적 보면 오히려 3분기에 사상 최대 어떤 실적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고 뭐 역사상으로 놓고 봐도 호황기 때 실적 이상으로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좀 나빠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고요. 예, 한 개도 없고 뭐 엔화 약세 그런데 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좀 그거에 우리가 괜히 뒤들릴 언제부터 엔화를 봤다고 예,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제철 그룹사에서 이제 현대제철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강점이고 특수강 뭐 이런 부분들도 호황입니다. 현재 호황. 근데 주가는 역사적인 바닥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사야 되는 게 주가의 정석이라고 하면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NX와 썬데이토즈, KINX와 현대제철까지 4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탑픽 꼽아주시죠. 자, 오늘의 탑픽, 지금 현대제철이 가장 좀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거 뭐 못해도 8만원 이상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게, 동종목이 2009년도 지금 가격대가 2009년도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 가격대랑 지금 비슷한데, 뭐 그때보다 지금 현대제철 안 좋냐, 매출도 늘어났고 실적도 훨씬 더 좋고 그때는 비교하자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이성적으로 좀 판단할 수 없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실적 따라가는 게 뭐 주가는 결국에는 뭐 지금은 힘들겠지만 따라가야 되어 있다는 걸 또 봤을 때 현대제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별로 안 좋은가요? 기관의 쪽에서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딸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얘네들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좋으니까 좋은 상승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뭐 김선영 멘토가 조금 개인적인 일신상의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조금 비웠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더 확실한 종목 그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걱정도 많겠다, 그죠? 시장도 뭐 지금 지수 자체는 강보합권을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강보합권이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오늘 뭐 손실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손실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10분이 계시면 그 중에서 크게 대박을 내시는 분은 한두 명입니다.
대신 또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2명, 3명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조금 수익 났다가 그리고 조금 수익이 안 났다가 손실을 조금 보시다가 나중에는 크게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상당히 냉정하다는 거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낙폭이 확대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을 취하는 게, 그래야지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기본이 있을까요?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 장 코멘트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별주 장세 여전하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은 감수적인 말씀도 한 개 좀 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위험 속 안정 찾는 시장. 이 아리에르니 하다 맞죠? 주식시장 위험해요. 예,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것은 뭔가 있을까를 찾는 게 또 사람의 심리고, 그게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은 로봇입니까? 아니죠. 자, 기관은 로봇이에요? 아니죠. 기관도 사람이고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톰, 스미스 이런 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최대한의 수익보다는 최소한 손실을 안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심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개별주 장세 안에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너무 또 작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큰 종목, 그런 쪽에 수급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문자 상담도 있죠.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 자막 같이, 역시 자, 피디님과 제가 궁합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죠? 013-3366-0110번으로 꼭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장에 수급 100점주 어떤 종목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HN 엔터테인먼트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세 번째 BS 금융지주, 네 번째 삼성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한 개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부터 볼게요. 자, 오늘 NHN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 그죠? 많이 안 좋게 나왔고,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에 내부적인 실적에 대한 비중 자체는 시청자분들이 자세히 안 보십니다. 하지만 제가 팁을 한 개 드리면, 자, NHN 엔터테인먼트의 대부분의 매출처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C게임,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자, 이 PC게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국내 매출 60% 그리고 해외 매출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해내야지만 실적이 발표가 잘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NHN 엔터테인먼트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 자, 주가는 어떻습니까? 과도기적인 부분이죠. 자, 제가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 때는 항상 과도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주가상에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행보성 장세가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왜 이 부분이 맥점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입니다. 언제부터요? 2013 5월달부터 지금까지 2분기, 3분기가 꾸준히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태였다. 대신에 오늘은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악재는 거쳤구나. 해외 매출을 좀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모바일 쪽으로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자,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자, 상단에 81,000원짜리가 있어요.
81,000원 선을 돌파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파동을 조금 이용을 하십시오. 지금은 한 번 더 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수급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6902번 님이 16만 9,500원 3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NC소프트 16만 9,500원. 자, 참 이게 참 그래요. 주가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욕심을 더 내시면 안 돼요. 예, 뭔 말이냐면, 일단은 본전 가격 이상에서는 정리를 무조건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NC소프트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죠? 지금 시장은 PC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NC소프트가 곽강을 받고 있는 곳은 PC게임이에요. 매니아들이 많죠. 그냥 꾸준한 이익은 창출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매니아를 형성하고 있는 이 PC게임은 더 이상의 매출 자체를 크게 올리기는 힘들다가 될 수 있겠고, 그럼 앞으로 NC소프트도 이 모바일 쪽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올라오는 타이밍이다. 그럼 길게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꼭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요거는 수익 내고 팔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자, 행보가 길면 그만큼 시세 분출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누가 추천했던 종목입니까? 제가 추천했던 종목 맞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자,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자, 단순하게 수급 때문에 아니죠. 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자,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가 있다면 중소형 건설사는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에 대형 건설사는 그렇게 크게 빠르게 못 움직입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마찬가지로 신축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하든 중소형 건설사가 수주를 하든 엘리베이터는 꼭 써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회사는요 3개밖에 없어요. 야, 이거 괜찮다, 그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네?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3개밖에 못 쓰고 업황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에다가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트렌드적인 부분까지 갖추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혹시나 전화해서 한번 받아봐야겠다.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정은 회장이 다시 대주주의 지분 추가 매입까지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세 더 갈 수 있습니다.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꼭 체크하시고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BS 금융지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BS 금융지주가 뭡니까? 부산은행입니다. 예, 부산은행, 경남은행 합병했죠. 자, 이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어제 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은행권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출적인 부분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현금 100% 주시고 사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 자체가 첫 번째, 바로 대출금리는, 대출 이자는 누가 받는다? 은행이 받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도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은행에게는 수익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자, 예금 금리보다는, 예금 이자보다는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저금을 시키도록 하면서 그 저금했던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준 이자로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대출금에 대해서 부분이 더욱더 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1인당 가계 대출에 대한 부채 수가 상당히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은행주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높은 선을 위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BS 금융지수 별표 3개 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요. 기간이 주포입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실적이 좋아서 아닙니다. 자, 바로 이재용 회장이 여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삼성은 어차피 지분 구조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는 다르게 삼성은 삼성 구조가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화재 주식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고 또 삼성생명의 주식을 또다시 삼성전자가 조금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삼성생명이 베네핏을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꾸준히 악재 뉴스가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실적적인 얘기죠.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예전에 고금리로 보험 상품을 가입했던 분들에게 확정 금리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위험 수준이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취득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삼성 SDS가 상장이 되고 제일모직도 12월 달에 상장이 될 때까지는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지주사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지분 구조 개편에 대해서 삼성그룹주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이 가장 큰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삼성전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8%대 급등 나타내고 있는데요.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이만큼 빠졌는데 지금 8% 올랐다고 좋아하실 때가 아니에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자, 보자고요. 자, 많이 빠졌습니다. 16만원에서 지금 49,000원대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뭐 중간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내려왔던 구간도 지금 보면 뭐 9만원대에서 또 내려왔어요.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 뉴스는 없습니다. 맞죠? 뭐 삼성전기 뭐 부품 라이벌 뭐 이런 뉴스 있고, 외국인 매도 속에 소폭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수급으로 오른다 뭐 이런 건데, 자, 엔저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한 개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세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강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대부분의 경쟁업체들이 바로 일본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의 상승은요. 자, 들어오세요. 개인들 들어오세요라고 꼬드기는 그런 상승이라고 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 마시고, 삼성전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바로 이 56,000원짜리는 이상 올라와줘야지만 그때 우리가 많이 올라왔구나, 지금부터는 좀 더 다르게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관망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리온쿠첸 매수해도 될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미련을 버리세요. 리온쿠첸 사지 마십시오. 자, 제가 선상클럽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 밥솥이 있어요. 자, 리온쿠첸 밥솥도 있고 쿠코전자 밥솥도 있고 풍년 밥솥도 있고 밥솥이 많습니다. 자, 쿠코전자 밥솥을 먹을 때는 밥알이 너무나 잘 씹히고 너무 맛이 있다고 느꼈는 반면에 리온쿠첸 쿠첸 밥솥을 밥을 먹으니까 밥이 맛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요즘은 그만큼 밥은 다 맛있습니다. 묵은 살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다 밥이 맛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점유율은 누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쿠코전자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리온쿠첸이 쿠코전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올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 밥솥에 대한 기술력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가격적인 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유율 자체가 역전이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매출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가를 올릴 만한 큰 매력 포인트가 잡기가 힘들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밥솥이라고 하면 일단 코코전자입니다. 코코전자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코전자인데요. 차라리 여기 낫죠.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일전에 제가 그 어떤 사진을 봤었는데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밥솥을 10개를 사들고 가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밥솥이 쿠첸 밥솥이 아니고 코코전자 밥솥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래도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코코전자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리온쿠첸은 조금은 보류를 하세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관망하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오늘, 자, 휴비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비츠. 제가 이렇게 종목 골라서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속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휴비츠인데요. 말이 꼬였습니다. 자, 17,000원입니다. 3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휴비츠 같은 경우에 광학 렌즈, 그런 부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술 집약청 구조라는 거죠. 기업이. 그런 부분 봤을 때 대부분 매출이 어디서 나타난다? 국내와 바로 외국, 바로 중국에서 매출처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도 포함이 되고요. 그럼 여기 경쟁업체들이 어디냐? 경쟁업체들은 바로 일본 기업들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 같은 시장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의 휴비츠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 사람들은 참고로 일본 사람들 싫어하죠. 그러면 휴비츠를 선택하겠네? 그렇죠. 하지만 가격이 이게 터무니없이 일본 기업들이 낮게 측정이 되면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기업을 슬며시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휴비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포인트와는 맞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죠. 차라리 지금이라도 차익을 아니면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났을지라도 4분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엔화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로 4분기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럼 내년에 결산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당연히 좋은 실적보다는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휴비츠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 번 더 봐야 되네요. 종목 한 개 더 볼게요. 자, 뭐 할까요? 자, 5457님이 교보증권 13,800원 오늘 계속 떨어집니다 하셨는데요. 교보증권. 자, 너무 고점에 샀다, 그죠? 많이 안 빠졌다, 그죠? 아직까지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자, 교보증권인데요. 오늘 5% 빠졌고 13,800원에 5%면 어제 샀네요.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아직까지 걱정할 건 아니죠. 자, 증권주가 간다는 거는 왜 갈 수 있냐 하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적인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냐면요. 자, 지수가 항상 움직여야지만 증권주가 움직였어요. 맞죠? 하지만 지금 지수가 안 움직이니 증권주가 움직입니다.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으로 단기적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올리기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증권업종은 그런 부분 자체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바로 정부 정책적인 수혜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하락으로는 추세가 꺾였다, 아니면 살아났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시청자님이 너무 고점에서 사실 거고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이 증권주를 그리고 교보증권 한번 봤다면
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자리는요. 자, 지금 자리가 요 자리가 요 자리겠네요. 11,600원, 11,700원 자리인데요. 자, 요 자리를 표시하고 한번 가죠. 일단은 왜 이 자리까지 저는 조금은 팔아갈 수 있다고 보냐면, 자, 양매수죠. 양매수 들어왔어요. 양매수는 크게 올라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양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못 가요. 빠졌다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볼 때 11,600원 요 자리까지 1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손바뀜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시호가에 들어갔습니다. 동시호가에 들어갔던 시장이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1936.66포인트,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532.25포인트로 1% 가까이 또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입니다. 걱정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기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잡으십니까? 내려야지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빠지는 것 자체를 겁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있다면 그 기업이 쌀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이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곱씹으면서 좀 더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즐거운 생각이 시청자분들을 좀 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이드코 멘토와 함께 새로운 코너를 진행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 상담 종목을 남겨주시면요, 이드코 멘토님께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